네, 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 가족 간에 돈 주고 받는 거 많이 있잖아요. 배우자나 부모, 형제, 친척 간에 또는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이에 이체된 내역이 많을 때 딱 들어봐도 채무자한테 불리할 것 같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제금 계산 방법 먼저 빠르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내가 소득이 200이라고 가정을 하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46만원을 변제한단 말이죠. 저걸 3년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된다는 변제금 공식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청산가치가 뭐냐 하면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재산만 있는 건 아니고 사치, 탕진, 편파변제 이런 것도 재산으로 간주를 합니다. 내가 재산이 1억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1억이 있는 사람이니까 3년 내에 1억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재산 1억은 없는데 도박으로 날린 돈이 1억이다. 그런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도박으로 탕진한 1억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니까 내 주머니에 없는 돈이지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은 3년 동안 1억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나의 어머니 또는 나의 배우자에게 옛날에 빌린 돈 1억을 변제했다. 이렇게 특정 채권자한테만 변제하는 걸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이미 변제하고 그 1억은 내 주머니에 없지만 그렇지만 남아있다고 간주를 해버리고 청산가치에 집어넣어서 변제금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나 부모님한테 또는 직장 동료한테 이체한 사건 또는 변제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내가 소득이 200이면 1인 생계비 154만원 빼면 한 달에 46만원만 변제하면 되겠죠. 근데 개인회생 신청하기 전에 내가 집이 하나 있었어. 물론 저당권 담보대출이 꽉 차있는 깡통 같은 집이었지만 그래도 팔고 나니까 5천만원은 남았다 이거죠. 옛날에 아버지한테 빌린 돈 5천만원 있으니까 나는 비록 개인회생 들어가게 생겼지만 아버지한테 5천만원 이건 갚아주고 은행 채무는 끌어안고 개인회생 들어가서 탕감 받겠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5천만원을 아버지한테 갚아주면 그게 편파변제가 되는 거죠. 왜 아버지한테만 5천만원 갚아줬냐. 그러면 나의 청산가치에 편파변제한 5천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5천만원 내 주머니에 없지만 나의 재산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 채무자는 변제기간 36개월 이내에 5천만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니까 5천만원 나누기 36개월 해보면 한 달에 138만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변제금이 46만원에서 갑자기 138만원으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도박으로 탕진했던 가족한테 석연찮은 증여나 변제를 한 금액이 많다.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집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동료, 친구 사이에 수상한 계좌이체 내역이 많으면 전부 다 청산가치에 집어넣어라. 그 말은 변제금 높이라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는 이거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좀 선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금을 좀 낮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 지금은 개인회생을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나서 내가 월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을 많이 해서 수당이 많이 붙거나 투잡을 해서 또는 창업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변제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변제금은 고정이 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금은 한번 정해지면 그 돈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더 벌어도 그 돈만 내시면 되고 덜 벌어도 어딘가에서 빌려서 그 돈은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건부 인가란 게 있거든요. 채무자가 소득이 높아지면 그 높아진 소득조차 전부 변제금에 투입하는 걸 조건으로 인가를 내려주겠다. 이거 조건부 인가를 받는 사람은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부 인가는 어떤 사람한테 나오는가? 아무래도 지금의 소득이 석연찮고 믿기 어렵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뭔가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조건부 인가가 붙겠죠. 법원이 볼 때 의심스러운 사람. 예를 들면 현재 현금으로 소득을 받는 사람. 요즘 웬만하면 계좌이체로 다 받는데 내 통장이 압류됐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금으로 소득받고 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일단 현금으로 소득받는 게 확인은 되었으니까 개시결정, 인가결정은 내려주지만 신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소득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년 소득을 신고하게 해서 더 벌면 더 납부하라. 이렇게 조건부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 비율이 높은 사람도 조건부 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작년보다 올해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람도 조건부 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도 갑자기 소득이 내려가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 앞두고 소득을 잠깐 낮췄다가 재판 끝나자마자 소득을 높이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죠. 보정 권고 한번 봅시다. 이게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3일에서 4일 있다가 금지 명령이 내려지거든요.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받는 월급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하지 말라. 그리고 변제받거나 면제를 요구하지 말라. 한마디로 채권자의 행위를 막는 것이니까 이게 있으면 채무자는 마음이 편하죠. 빚독촉 받을 일이 없으니까. 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민사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15만원인데 이거는 변호사 주는 게 아니고 법원에 납부하시는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25년 4월 4일에 빌린 2천만원하고 25년 6월 5일에 빌린 3천만원 이거 어디 썼는지 설명해보라. 과소비, 사치, 낭비, 도박, 편파변제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두 개의 채권을 탁 찍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저거 두 개가 최근
채무라서 그렇습니다. 최근 1년 내에 빌린 채무니까 재판 시작하자마자 2개 딱 찍어서 사용처 설명해보라. 설명 못할 거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은행, 이금융권, 증권사, 계좌 내역 제출하시고 최근 1년 동안 100만원 이상 입출금한 거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시라. 신용카드 마찬가지죠. 이용 명세서 제출하시고 건당 100만원 이상 사용한 경우에 어디 썼는지 설명해보시라. 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법원이 의심했던 최근 채무 있잖아요. 4월 4일에 빌린 농협 대출금하고 6월 5일에 보상공인에서 빌린 대출금 모두 다 대출 받자마자 자기 아들 계좌로 이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니 대출 받자마자 아들한테 줬으면 증여든 편파 변제든 간에 이거는 부당하다.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전부 다 변제하라. 그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보정 권고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아들 줘가지고 돈을 빼돌린 게 아니고 나하고 아들이 둘 다 코인 리딩방에 속아가지고 리딩방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했다. 내가 아들 줘서 아들이 그 돈을 숨긴 게 아니고 내 계좌를 통해서 바로 사기를 당하든 내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넘어가서 사기를 당했든 아무튼 한 번 당하는 사기에 내 계좌 아들 계좌 모두 다 이용당해서 둘 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사정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당하신 분들은 경찰에 고소 한번 하는 게 좋다고 했죠. 왜냐하면 경찰에 신고를 한번 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라고 내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경찰서 가서 이거 확인받아가지고 현금 2천만 원 피해봤다.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급 199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1만 원 빼고 월 68만 원 변제하는데 36회 변제해서 2,400만 원 변제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 예금, 기타 재산 합쳐서 2,200 정도 있었는데 이게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이분이 농협하고 소상공인에서 대출받아서 아들한테 바로 이체한 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때는 부당하지 않다고 본 거죠. 이분은 2,250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되니까 1인 생계비를 131만 원만 인정받은 것입니다. 생계비가 더 높아지면 변제금이 내려가 버리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안 되겠죠. 자기 채무의 23%를 변제하고 77%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전체 채무액 1억 500 중에서 2,400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운이 좋았던 게 최근 취업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데 조건부 인가가 안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 거주하시니까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취업이라 해도 조건부 인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